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정규 강의 준비로 밖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는 곳이죠. 마포구에 있는 성산시형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려도 좋지만 또 그거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제가 현장파고 또 정규 강의 준비 기간이어서 사무실에 체류하는 시간이 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만드는 경우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실내에서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17기는 지금 접수 기간이고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오늘 이제 현장에 나온 김에 현장 아니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하나 찝어서 제가 이제 왜 여기 자꾸 나오나,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에 팔렸나, 실거래가가 얼마까지 찍혔나, 이런 거 데이터에 다 나오거든요. 나와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가치 있습니다. 누가 샀나, 누가 팔았나, 데이터에 절대 안 나오죠. 그리고 팔린 그 물건이 컨디션이 어땠나. 30년 넘은 아파트예요. 인테리어 상태, 층, 그리고 뭐 근저당이 어떻게 껴있나, 살 때 뭘 끼고 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이거든요. 근데 그래 봤자 그건 거래 가격이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유추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성산시형을 나오는 이유인데요. 오늘 제가 평소에 말씀 안 드렸던 부분 하나를 좀 찝어 볼게요. 시장에는 참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사람들이 재산을 좀 쌓거나 위로 올리기 위해서 많이 좀 이렇게 원하는 분야란 말이에요. 돈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달라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에 따라서 사람들이 경제력의 차이를 느끼죠. 쉽게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의 절대 가격을 많이 보시거든요. 잠실 주공 5단지, 잠실 엘리트래, 아니면 상계 주공, 가양 주공, 하안 주공, 목동, 뭐 신정동, 이렇게 나눠서 아파트가 12억이네, 15억이네, 20억짜리가 16억에 팔렸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시장에 수요가 없어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균이 6천이면은 지금 2,000건대입니다. 평소의 절반이 안 됩니다. 침체된 시장에서 도대체 이 침체된 시장 안의 거래량은 누가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얘네가 늘어나는 방향인지 줄어드는 방향인지,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면은 도대체 누가 싸게 팔고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성산시형이 그 중간쯤에 있어요. 여기는 주로 재테크로 들어오신 다음에 집을 팔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목동, 용산으로 많이 가세요. 강남으로도 가시는데 강남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돈을 넣었던 분들은 돈을 빼서 돈을 더해가지고, 용산도 완전 핵심지는 아니거든요. 목동 쪽 좀 많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돈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팔고 바로 강남 가면 좋은데 여기 판다고 압구정동 갈 돈이 갑자기 생기진 않거든요. 이런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집의 절대 가격이 아니라 이 집을 살 때 들어가는 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왜 안 좋게인지 모르겠지만 갭이라고 하죠. 또는 전세 끼고 나서, 아니면 대출 끼고 나서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따지는 건데, 성산시형 여기가 지금 매물 찾아보시면은 한 8억 8천짜리가 있다고 치면은 21평짜리가, 여기 대출 끼고 나서 필요한 돈은 제가 봤을 때 4억에서 5억 사이거든요. 전세를 끼면은 한 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구축이기 때문에 전세는 요새 좀 나갑니다. 지금 여기 분위기를 일단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굉장히 안 좋다가 제가 이제 현장에서 체크하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다가 중순까지 뭐 대출 금리나 대출이 좀 막히는 부분 등 좀 위축이 되고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지금 다시 주춤합니다. 그러면서 대형, 그러니까 25평이랑 22평은 괜찮은데 21평이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와중에 지금은 수요자들이 전세를 찾고 있으면서 전세가 올해 중순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세는 사장님들이 전세 놔줄 수 있어, 빼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요. 가격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의 모습인데요. 여기가 작은 평수랑 큰 평수랑 달라요.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신축 같은 거 살기 좋은 데는 조그만 평수랑 큰 평수랑 완전 연결돼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3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는요, 전세가가 낮아요. 전세가가 굉장히 낮은데 낮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21평이랑 25평이랑 전세가가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매매가는 많이 차이 나요.
여기 지금 21평짜리는 9억 밑에도 있는데 25평짜리 살려면 11억을 넘게 줘야 되니까 2억이 훅 차이 나거든요. 근데 전세가는 2억이 차이가 안 나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사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현금이 대형 평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은 분들이 사는 상품이라고 표현하면 좀 쉽겠죠. 요거를 감안해 봤을 때 옮겨 타기를 하면은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가겠죠.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난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재건축되면 받을 수 있는 평수가 달라지니까. 지금 전국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투명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서초, 반포나 압구정동이나 잠실이나 이런 데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는 곳들은 가격이 회복을 잘했어요. 그리고 많이 안 흔들려요.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강력하게 있다는 거고 매도세가 강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사람보다 사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따지면 좀 더 많으니까 그 정도로 회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여기 나와 보시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송구스러운데 제가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노도강은 열외예요. 왜 열외냐면은 여기 지금 성산시형은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가격이 좀 빠졌어요. 중순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은 평수가 9억 중반까지 팔렸다가 9억 초반으로 밀린 느낌이거든요. 한 3천 정도는 빠진 느낌이 있어요. 데이터상. 그런데 그게 금매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노도강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튈 수도 있고 반등을 예상하는 사람이에요. 노도강 응원하고요. 그런데 거기는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옮겨 타기 용이 아니라 던지는 분이 계신데 여기 분들은 지금 이거를 처분하고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싸게 판 것들은 판 다음에 목동을 사시거나 용산을 사시거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게 일정 수준의 재테크 레벨을 가진 사람들이 위로 올라타기를 하잖아요. 아무튼간에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팔고 목동을 가고 목동을 팔고 대치동을 가고 대치동을 팔고 압구정을 가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를 팔고 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가 제한적이니까 여기를 팔아야 되고 거기는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먹이 사슬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이 피라미드식을 봤을 때 상단으로 갈수록 거래가 좀 더 잘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래가 매수자한테 조금 더 이제 불리하게 흘러가는 건데요. 여기를 팔고 목동을 산다? 그럼 목동은 매도자가 조금 더 우위겠죠. 목동을 팔고 대치동을 산다? 그럼 대치동이 조금 더 갑이고 대치동을 팔고 압구동을 사면은 압구정이 좀 더 갑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순서로 회복력이 지금 셉니다. 이런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가 연결선이 원래 조금 더 두터웠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던지거나 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보다 내려가도 뭐 강서구의 가양동을 가도 하안동을 가도 아니면 노도강을 가도 사실 강북구에도 있고 여기저기 이런 신내동에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이런 연결선이 조금 더 길게 연결이 됐었는데 하단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니까 어디선가 자기 물건을 팔거나 내 집 마련을 여기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딱 중간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전국을 다 펼치는 아니지만 수도권에서는 중간쯤 되는데 여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수급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직은 뭐냐면은 여기를 팔고 위로 올라탈 때 여기가 원하는 만큼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주춤한 거예요. 수요가 그만큼 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산시형을 사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올라와야 되는 이 아랫단 있죠. 아랫단 시장이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간이 완전히 받쳐지고 중간이 상승하기 시작해야 아랫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의 흐름이 있잖아요. 현금을 넣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중간단을 알아야지 이게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옮겨타기 할 때 사람들이 매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갈아타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와보시면은 아직 실거주를 위해서도 매수보다는 전세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월세에서 전세 쪽으로 수요가 넘어와 있는 상태고 옮겨타기는 차분하게 하고 있지만 매도가 마음처럼은 안 되지만 예전보단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를 또 팔고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중반부터 상단까지가 받쳐지는 거고요. 이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단은 좀 규제가 풀리거나 아니면 조금 금리 같은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사람들 분위기가 좀 나아지면서 신규 매수세가 붙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중단 성산시형 따로 보고 아래 하단 노도강을 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회복세가 일어나면은
여기보다 하단이 튈 가능성이 높아요. 무너졌던 시장이잖아요.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약간 급변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따로 거기 따로 보는 거고, 여기가 받쳐주면은 상단 시장은 무너지기가 좀 어려워요. 계속 여기를 팔고 위로 올라갈 테니까요. 여기 위에 투자용 재건축 단지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이 뭐 반포동, 압구정동, 잠실, 여기 외에도 사실 우량한 정비단지가 많거든요. 성수동에도 있고요. 물론 재개발 차이가 있지만 한남동도 있고, 이런 곳들을 생각해 보면은 재개발은 좀 별도예요. 피가 붙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규제의 영역도 달랐고, 하지만 저는 여기 와서 보면은 여기를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어디로 나갔는지 다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목동이에요. 여러분 요새 목동 시세 봐보세요. 요새 목동이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목동은 또 어디랑 연결돼요? 대치동. 대치동은 나중에 좀 대치동이랑 서초구 반포랑 좀 애매하긴 한데 연결이 또 따로 되고, 대치동은 또 개포동, 일원동이랑 또 하단의 영향을 받고, 그 위에 압구정동 별도로 있고, 이 다음에 실거주 하이엔드 영역, 뭐 성수동에 있는 거죠. 한남동이나 이런 것도 따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돈의 흐름이 하나는 아니지만 계속 추적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를 확인을 하다 보면 기회가 만들어지는 곳이 생겨요. 빈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이제 다음 차례다. 그런 곳들을 찾아야지 투자의 기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회복이 일어났고 지금 다시 하반기로 오면서 좀 더 주춤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형 평수는 주춤하지 않아요. 다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즉 약간 평평한 상태에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또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실수요가 전세를 넘어서 매매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 시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은 수요가 쌓여서 그 에너지가 모인 다음에 나중에 시장가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기회가 생긴다면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좀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제일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